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세계 시황으로 봤을 때 일단 악재가 하나가 해소가 됐죠. 뭐가 해소가 됐냐면은 브렉시트 합의안 EU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이 일단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부결이 되었는데 이 부결이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연장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악재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주요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렇게 은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실적이 예상했던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의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유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은 뭐 악재 부분보다는 호재 부분 쪽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앞으로다가 그 남아있는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지금 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수급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예전과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2100을 오늘도 똑같이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2100을 돌파를 해서 일단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살짝 음봉으로다가 일단 안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봉으로다가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차트에 그렸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의 형태지만 이제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다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개인들의 매수세가 마이너스로다가 돌아서고 외국인이 플러스 그리고 기관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제가 그 이번에 2100까지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끌어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끌어올렸던 주체가 아니고 투자의 개념이 가장 강한 외국인과 연기금이 끌어올랐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도 하방보다는 상방으로다 향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고 했었고 제가 오늘 많이 끌어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개인 선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역시나 개인 선물들 많이 털어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을 갖다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비차익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비차익 플러스로 해서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모습 여전히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국내 증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선물과 지금 비슷한 폭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미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야간 지수도 뭐 조금 빠지면 빠졌지 뭐 크게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단 미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시가는 이 야간 지수를 보고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야간 지수가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빠져 있었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 올랐지만 우리 야간 지수는 약간 빠져 있었지만 시가가 약간 떠서 시작했던 거는 시작할 때 미 야간 선물 아침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조금 받아서 살짝 올라서 시작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120원대를 이제 상단으로 지지를 하고 물량이 빠진다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유가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120원으로다가 일단 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서 외국인 수급 조금 더 들어와 주면 좋은데 외국인이 오늘 어쨌든 팔았죠. 조금 원달러 이제 달러 선물 같은 경우를 좀 팔았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어쨌든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변동성의 폭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양매도로다가 오늘 변동성을 크게 키우진 않았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정이 돼 있죠. 마이너스 7, 8, 뭐 마이너스 10 아니면 뭐 플러스로다가 크게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차트를 보는데 세계 시황 차트를 안 보여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차트가 조금씩 지저분해집니다. 원래는 제가 차트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진 않았었는데 일단은 추세선 같은 거를 벗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 선들을 갖다가 일시적으로다가 저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일단은 보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래 지나가는 이 녹색 선 있죠? 요게 이제 중기 추세선이에요. 중기 추세선을 갖다가 돌파를 여기서 해준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기 추세를 해서 단기 추세 돌파했다가 이제 단기 추세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죠. 빨간색 선은 단기 추세선입니다. 단기 추세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어제는 단기 추세를 뚫고 올라가서 다음 중기 추세선인 요 지점까지는 아직 이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 증시도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오를 여기까지 뭐 한 번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단기 추세선과 중기 추세선이 같이 만나고 있는 이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악재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가서 한 번 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은 예상치는 올라가는 쪽으로다가 저도 지금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다른 이제 여기 보면 지수들 많이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기 추세선을 뚫어준다고 하면 단기 추세선까지 상당한 폭의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S&P 500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중기 추세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를 받쳐주고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갈 폭이 상당히 꽤나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갔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 거기에 개인들 수급 자체도 현재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연기금 이 투자 주체들의 그 흐름 자체가 좋게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 맞고 떨어졌지만은 특별한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단기 추세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안착한다고 하면 이 폭으로 봤을 때는 아직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거의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급등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급등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 해외 증시 차트를 갖다가 원래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코스피 차트로 다 돌아와서 코스피 차트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이 선을 갖다가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걸었습니다. 요 장기 추세선 연두색 라인을 갖다가 돌파를 해서 여기에 한 번 안착해주고 두 번 안착해주는 모습 쉽게 말하면 쌍바닥을 보여주고선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요 지금 위에 보면은 중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중기 추세선을 갖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할까 안 할까 저도 이제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흐름을 보고선 어느 정도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요 중기 추세선 지금 살짝 넘어가서 끝나 있죠. 그리고 단기 추세선도 요만큼 남아 있고 근데 이제 미 증시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흐름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면 미 증시가 내일 뭐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 급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국내 증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내려왔을 때 2090선을 지켜주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가가 얼마였죠? 저가가 2091.92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2090선을 여기 어제 한번 제가 방송 올렸던 부분을 갖다가 이제 2100 돌파할까 해가지고 제목으로 올렸던 부분을 보시면 2090선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2080선까지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2090선까지 안 내려오고 이 2090선을 지켜주면서 어제 종가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가 나쁘거나 뭐 좋거나 어쨌든 간에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하단부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내려서 시작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요만큼 기본적으로 있고 미 증시가 좋고 내일 야간 이제 선물까지 미 야간 선물이 좋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는 여기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장대 양봉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이제 이 라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슬슬 건드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건드려 줬습니다. 오늘 제가 이 라인을 이제 이 매물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매물대를 건드려 주면서 이제 개인들의 흐름, 이제 수급의 흐름을 갖다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쭉 거보면 지금 아이고 선을 잘 못 긋죠. 선 긋는 게 어려워요.
여기 빨간색 라인이 가 있긴 가 있네요.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 있는데, 제가 끝까지, 지금 요 라인을 갖다가 터치를 해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을 그어놨는데도 잘 못 긋네요. 터치를 해놨고, 이제 이 매물대들을 갖다가 건드려주면서 이 위에를 갖다가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항이 강한지를 갖다가 테스트하기 위한 한 번쯤의 흐름은 보여줄 거다. 그리고 나서 빼더라도 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폭탄 드랍을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폭탄 드랍을 맞으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랍을 시키면은 여기를 이제 중기 이평 깨고 장기 이평선인 다시 2000 이제는 조금 올라온 거죠. 이제는 올라왔기 때문에 2050 있는 부분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중기 이평, 장기 이평, 단기 이평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추세선들이 다 여기에 이 라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쉽게 깨진 않는다. 이 라인을 깨려면 어떤 대외적 변수나 악재가 있어야지 깰 수가 있는 라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아래 라인 자체가 조금 더 견고해졌다. 2050에서 2060 라인이 이제 견고해진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일 안 젖었을 때 만약에 저는 이제 예상하기는 미 증시가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봉을 갖다가 요 안에서의 봉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다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고요.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라인을 지켜주는 여기서 뭐 살짝 떠서 시작을 반대로 이제 갭상승을 해서 시작한다 그랬을 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갭상승을 해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 요 라인 어쨌든 요 구간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2100선을 살짝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 2100선을 살짝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2020선 정도까지는 시가까지도 시작할 수 있는 라인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50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상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개인들이 열심히 팔아줘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열심히 팔아줬죠. 오늘도 이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개인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좀 샀기 때문에 이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약바이오로다가 개인들이 이렇게 사들인 게 아니고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다가 해서 열심히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이제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그냥 돌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크게 상승하진 않고 지수가 상승할 거라면 이제 지금 테마주들, 뭐 대북주들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있죠.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와서 상승을 시킬 거고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수급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시장 종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종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제가 매수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을 보면 제가 오늘 신규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저가 부근에서 산다고 샀는데 약간은 오늘 예상은 음봉이었는데 약간 양봉의 가능성을 보고선 조금 빨리 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저점보다는 살짝 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뭐 삼성 이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종가가 17,850원에 끝났는데 제가 두 틱 위에서 잡았죠. 그래서 약손실권으로다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KCTC 뭐 아마 보시면은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상단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단 라인에서 매도를 했다. 동양물산도 그렇고 C큐브도 그렇고 뭐 방송 중에 보시는 분들이 매도 라인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일단 차트 같은 것도 보고 제가 이런 추세 라인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종가에 매도했던 거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73,900원에 어제 매수했던 부분이었는데 추가 매수를 오늘 조금 했습니다. 사실은 73,400원 정도가 적당했었는데 이 성격이 약간 급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빨리 잡아서 종가는 73,600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걸어놓은 라인이 아니고 살짝 위에서 마감되는 바람에 이제 매수는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내일 분위기를 봐서라든지 뭐 조금 더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고 아니면 그냥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수익으로 바뀌기 때문에 굳이 더 욕심을 내지는 않고 뭐 추가 매수는 안 하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매수 매도한 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다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몰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댓글로 달린 거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특별히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아래쪽에다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노란색으로다가 자막에다가 거놓기는 하는데 저도 여기서 다 산다고는 안 했었죠. 근데 여기에 적어놓는 것들은 어쨌든 관종을 해놓고 저도 이제 살펴는 봅니다. 살펴는 보는데 여기 이제 노란색 자막이 지나가는 거 보면 어제 같은 경우가 일단은 호텔신라 적어놓고 구경GNM 적어놓고 EXT 적어놨었죠. 제가 EXT라고 적어놓고선 제가 구경GNM하고 호텔신라만 매수했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급등했던 종목에는 EXT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사는 종목들 급등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제가 매수 매도하는 종목이 아닌 여기다가 나름대로 제가 이제 검색식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에서 적어 놓는 것들에서 안 사는 종목들에도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거 매수해서 수익 내는 방법도 여러분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저도 이제 이런 걸 적어 놓는 겁니다. 여기다 적어 놓고 뭐 흰색 자막에다가도 나름대로 적어 놓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분할 매도할 때 전량 매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분할 매도할 때 이 일정 금액을 정해서 이게 저 원칙대로다가만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서 조금 덜 매도, 더 매도, 더 매도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분할 매도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다 매도를 해놓고 다음 맥점 라인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소액을 갖다 남겨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략 매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선 아마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매수 매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식을 갖다 바라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그런 설명을 갖다가 덧붙여서 구현해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검색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에는 검색식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 해서 여러분이 보시고선 조금 더 여러분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차트에도 그림 그리지만 예측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방송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 하는 거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는 방법과 좀 접목을 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차 잔고 8시 넘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방송 중에 그 대차 잔고를 보실 때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은 보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시는 때 가끔 있을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보실 때 그 ETF 종목들에 대한 그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ETF 종목들에 대한 그 대차가 잔고가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전체 지수의 흐름은 그거랑 조금 더 그게 빠르게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을 보고선 대응하시면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면은 제가 요거는 내일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